자, 그러면 우리가 4페이지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이제 요 뉴런에 대해서 처음 배웠었어요. 그쵸? 자, 뉴런은 뭐예요? 신경 세포를 그냥 뉴런이라고 합니다. 요런 모양으로 생겼고, 얘가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예요. 축삭돌기에 이런 식으로 뭔가 감싸져 있는데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마리집이라고 하고, 얘를 만드는 세포는 슈반세포예요. 그 다음에 마리집 사이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축삭돌기들이 있는데, 축삭돌기 막들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예, 이는 아니고 랑비에란 사람이 발견한 랑비에 결절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다음에 이런 마리집이 없는 신경을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기능에 따른 구분은 정보를 중앙 쪽으로 전달해주는 구심성 뉴런, 그다음에 정보를 판단해주는 연합 뉴런, 판단한 정보를 다시 몸에 있는 반응기에 전달해주는 원심성 뉴런이 있었어요. 구심성 뉴런은 감각계에 연결되어 있어서 감각 뉴런, 원심성 뉴런은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고, 반응기는 이제 운동, 근육 이런 것들에 연결되어 있어서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런들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가 혹처럼 달려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축삭돌기 말단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경자극의 전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본적으로 막전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얘가 축삭돌기의 세포막이고,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안쪽과 바깥쪽의 전압 차이는 바깥쪽보다 안쪽이 70mV 정도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도 배웠었는데, ATP를 사용하지 않는 확산과 삼투,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하는 능동 수송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배웠던 단백질들이 나트륨을 이동시키는 나트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통로, 얘네들은 확산 중에 촉진 확산인 거고, 그 다음에 ATP를 사용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계속 배울 거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채널의 종류도 했었죠. 요건 여러분들 구분은 하진 않지만 교과서 상에 구분을 하진 않지만 나와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설명하는 거고, 채널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압에 의해서 열리는 거, 화학 물질에 의해서 열리는 거, 물리적으로 열리는 거, 항상 열려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하면 됐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경 자극의 전도와 관련된 막 단백질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TP를 소모해서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칼륨은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맞죠? 좋아요. 자, 그래서 세포막의 경계로 이온의 농도 차이를 만들고 유지를 합니다. 나트륨을 계속 바깥쪽으로 퍼주니까 세포 밖의 나트륨이 이 정도로 높고 안쪽은 낮아요. 그 다음에 칼륨을 계속 들여오니까 세포 바깥쪽은 5mm몰 정도인 거고, 세포질의 농도는 이제 150mm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칼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훨씬 더 낮고, 그 다음에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세포 안쪽이 나트륨이 낮고 세포 바깥쪽이 높아요. 그 다음에 칼륨은 세포 안쪽이 높고 세포 바깥쪽이 낮습니다. 얘가 누구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자, 그러다가 여기에 나트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문이 열려요. 그럼 나트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열려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칼륨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과정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나트륨 통로입니다. 다른 말로 채널이라고 하고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입니다. 특징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히는데 누구보다 칼륨 통로보다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힌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의 농도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바깥쪽이 훨씬 더 높고 안쪽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두 가지가 교과서 상에 나오는데 두 개를 구분하진 않은데 혹시 헷갈릴까봐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애가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애가 있습니다. 자,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가 칼륨 통로는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가 있는데 얘는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입니다. 나트륨 통로보다는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혀요. 자, 칼륨의 농도는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칼륨은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확산되어 나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입니다. 얘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막전이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인공은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나요? 자, 어쨌거나 얘는 항상 열려 있고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이온의 농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칼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높으므로 칼륨은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렇지만 얘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상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공식 같은 거 했을 때 상수는 크게 신경 써야 했어요. 변하지 않는 숫자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애들은 이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많이 신경 쓸 거고, 얘는 나중에 한 그래프 하나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만 살짝 신경 써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표로 한번 정리하면, 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만 이동을 시킵니다. 자, 우선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은 세포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칼륨은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나트륨 통로예요. 나트륨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얘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칼륨을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칼륨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들어오는 거니까 확산이니까 당연히 ATP를 쓰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어때요? 칼륨은 이제 칼륨 이온만 이동시키니까 나트륨 이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칼륨은 안쪽이 훨씬 더 높으니까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칼륨이 확산되어 갑니다. 확산이니까 당연히 ATP는 사용하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방금 설명한 대로 나트륨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계속,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계속 뭐를 이용해서 ATP를 이용해서 펌프질 해줍니다. 얘는 그래서 능동 수송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나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제 항상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경 자극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온의 재배치, 이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을 받기 전에 뉴런의 상태를 뉴런이 쉬고 있다 해가지고 휴지 상태라고 했고, 선생님이 맨 처음 설명했듯이 이 세포막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로 극이 나누어져 있는데, 극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분극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마이너스 전하,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분극을 띠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이 항상 바깥쪽으로, 칼륨은 항상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요 안쪽에는 마이너스를 띠는 단백질 등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마이너스 전하의 단백질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포막에 단백질들이 보여요. 보게 되면 얘는 지금 나트륨 통로인 거고 얘는 칼륨 통로, 얘는 칼륨 통로입니다.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닫혀 있죠? 왜냐하면 얘는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직 정기적 자극이 오지 않아서 닫혀 있음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바깥쪽이 나트륨이 많고 안쪽이 나트륨이 적어서 들어오고 싶지만 통로가 닫혀 있어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칼륨 통로를 봤더니 뭐는 닫혀 있고 뭐는 열려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얘는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라서 아직 자극을 받지 않았으니까 닫혀 있음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열려 있는 애를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칼륨이 조금씩은 빠져나가는데 누가 더 강하냐, 얘가 더 훨씬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깥쪽이 칼륨이 적고 안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항상 열려있는 통로이지만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아닙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예요. 에너지 ATP를 이용해서 3개의 나트륨을 바깥으로 보내고 2개의 칼륨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은 칼륨의 농도가 높게 이온의 불균등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거의 닫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항상 열려 있는 나트륨 통로도 있기는 해요. 이 생물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리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들이에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딱딱딱 끊어져야 되거든요. 열리면 열렸지. 거의 열린 건 뭐야? 그치? 닫히면 닫혔지. 거의 닫힌 건 뭐야?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생물학적 표현인데 거의 닫혀 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도 있기는 하지만 걔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상태는 닫혀있는 상태를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표현의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닫혀있다는 얘기는 그냥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물학적 표현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칼륨 통로예요. 얘는 뭐야? 일부 열려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대부분은 닫혀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고 얘를 좀 생각을 해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는 닫혀있지만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서 걔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 열려있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는 닫혀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있어서 이제 일부 열려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칼륨은 세포 외부로 유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나트륨 통로도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도 있지만 여기에서 볼 거는 나트륨 통로 그냥 닫혀 있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다.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어가지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지만 얘가 주인공은 아닌 거지. 항상 열려 있는 애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런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표현을 할 때. 알겠나요? 자, 그 결과 상대적으로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고 분극 상태의 막전이는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 낮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사이 값을 갖는데 세포마다 달라요.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눈에 있느냐, 심장에 있느냐, 일반적인 신경세포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mV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는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아무튼 분극 상태일 때는 약 마이너스 70mV 정도의 막전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뉴런이 쉬고 있는 상태에서의 막전이라 해가지고 휴지막전이라고 하고 혹은 휴지전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나요? 쉬고 있다는 상태는 아직 자극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자주 볼 막전이 그래프인데 일반적으로 뉴런이 쉬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70mV 정도의 막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극이 딱 와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립니다. 나트륨이 어디가 많았죠? 세포 바깥쪽과 안쪽 중에 바깥쪽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러면 통로가 딱 열리게 돼요.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립니다. 그럼 나트륨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근데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막 들어오네. 막전이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때쯤에 나트륨 통로가 닫혀요. 그리고 이때쯤에 칼륨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면 나트륨 통로는 닫혔으니까 더 이상 나트륨 유입은 없는 거고 칼륨 통로가 열려요. 그럼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은 어디에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면 안쪽에 플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전이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럼 다시 플러스가 빠져나가지. 그러면 막전이 어떻게 돼? 하강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기 아직 자극을 받기 전인 휴지 상태, 분극 상태를 본 거예요. 자, 분극 상태, 휴지 상태인데 볼게요. 나트륨 통로와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닫혀 있으며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띱니다. 보게 되면 나트륨 통로 닫혀 있으니까 나트륨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있고 칼륨 통로 닫혀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유출이 안 됩니다. 왜? 얘는 정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통로들인데 아직 자극을 받지 않았으니까. 주인공은 얘게 두 개니까 여기 그림에서 두 개만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는 있기는 하지만 그림까지 표현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겠나요? 알겠나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닫혀 있다는 얘기는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칼륨 통로는 닫혀 있고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있는데 얘 때문에 조금씩 칼륨이 유출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얘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칼륨 유출이 굉장히 조금씩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방금 했어요. 잠깐. 자, 자극을 받았을 때 신경 자극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거예요. 자, 보게 되면 휴지 전이가 있다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막전이의 급격히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활동 전이라고 불러줍니다. 볼게요.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에서 자, 역치 무엇이냐면 우리 손등에 개미가 움직이는 걸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내가 자극을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역치라고 하고 손등에 조그마한 개미가 움직이는 것은 자극을 주긴 하지만 내가 역치 이하, 역치보다 안 되는 자극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샤프심을 콕 찌르면 어떻게 돼? 아프죠. 그거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가해졌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뉴런에서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 자체를 활동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활동전이는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확산 정도가 달라져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를 통한 이온의 확산 정도가 달라져서 생기는 거예요. 자, 역치는 이제 활동전이로 얘기를 하면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라고 합니다. 어떤 자극이 왔는데 활동전이를 일으키지 못하면 걔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막전이의 변화와 관련된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분극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가지고 나트륨들이 막 이제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어때요? 분극을 탈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전이 상승하는 부분을 탈분극이라고 하고 활동전이에서 자, 그 다음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칼륨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막전이 하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분극 상태로 간다 해가지고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칼륨 통로들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혀요. 느리게 닫히니까 칼륨의 유출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어때요? 원래 붕극 상태보다 훨씬 더 막전이가 낮아지게 되는 과한 붕극 상태가 잠깐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근데 과분극에서 원래 붕극 상태로 가는 이 부분은 생물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 어떤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재분극과 과분극 같이 재분극 과정 안에서 다룹니다. 알겠나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막전이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자, 분극이에요. 그 다음에 탈분극, 막전이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상승했던 부분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재분극, 그 다음 분극 상태보다 훨씬 낮아지는 막전이를 과분극. 근데 과분극에서 재분극으로 가는 건 용어를 아무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부를 수 없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재분극 내 과분극도 같이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탈분극에 대해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결국에 전기적 자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둘 다 동시에 자극을 받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빠르게 열리고 누가 빠르게 닫히냐면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혀요. 나트륨 통로가 닫힐 때쯤에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탈분극에서는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아직 칼륨 통로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자, 거기를 볼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이 어디에서 어디로?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그렇지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둘 다 전기적 자극을 땅 받아서 이제 열려야 되지만 누가 빠르게 열린다?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립니다. 알겠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동안 아직 칼륨 통로는 자극을 받았지만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드디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분극은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였는데 플러스를 띤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와요. 그럼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고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막전이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탈분극 과정. 나트륨 통로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서 빠르게 열립니다. 결국 다른 말로는 나트륨의 투과성이 커진다라고 해요. 투과성, 막의 경계로 이온들이 얼마나 잘 이동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의 농도가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에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빠르게 유입이 됩니다. 세포 안쪽에 플러스 전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막전이가 역치 전이를 넘으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더 많은 나트륨이 세포 내로 유입이 돼서 막전이가 급격히 상승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 얘 한 개만 그렸지만 사실 세포막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어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들어온 나트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 나트륨 통로들을 확 다 열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가 열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전체 나트륨 통로를 열어가지고 훨씬 더 나트륨이 많이 빠르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이 결과 세포막의 경계로 세포 안쪽은 플러스 전하, 세포 바깥쪽은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나트륨 통로가 하나 열리면 이로 인해서 근처에 있던 나트륨 통로들이 열려가지고 막전이가 상승을 합니다. 자, 활동전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나트륨의 유입으로 나타나는 막전이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전이는 대략 플러스 35mV까지 상승을 합니다.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mV까지 상승했으니까 활동전이의 크기는 105mV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0mV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문제나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보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분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동시에 정극적 자극을 받았는데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힙니다.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드디어 이제 자극을 받았던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확산이 돼서 원래의 휴지 전이로 돌아가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동시에 자극을 딱 받았는데 나트륨 통로는 먼저 열리고 먼저 닫혔고 나트륨 통로가 닫힐 때쯤에 드디어 칼륨 통로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나트륨 통로가 닫히고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보세요. 탈분극에서는 플러스를 띤 입자인 나트륨 통로가 들어와가지고 막전이가 상승했단 말이죠. 자, 그럼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플러스인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막전이가 상승하겠어요? 하강하겠어요? 하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칼륨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면서 세포막 안쪽이 다시 음전, 세포막 바깥쪽이 다시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데 느리게 닫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륨 유출이 조금 더 일어나가지고 원래 상태보다, 즉 원래 분극 상태보다 조금 더 낮은 막전을 갖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하는데 교과서 상에서는 요거 그냥 전체를 재분극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볼게요. 자, 재분극의 과정이에요. 나트륨 통로는 빠르게 닫힙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세포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확산이 빠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칼륨 통로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칼륨 통로 때문에 칼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낮고 안쪽이 높으므로 칼륨이 세포 외부로 유출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내 양 전하가 감소하게 돼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과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전하, 세포 바깥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칼륨 통로가 느리게 닫힘으로 칼륨의 유입이 계속 일어나 일시적으로 막전이가 휴지 전이보다 낮아지는 과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여기에서 칼륨의 유출이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트륨 통로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느리게 일어나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트륨 통로는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히니까.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주의할 점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 중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봤어요. 우리 원래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았고 안쪽은 칼륨이 많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탈분극이 일어나고 재분극이 일어나니까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왔고 칼륨은 바깥쪽으로 빠졌어요. 얘네 위치를 다시 바꿔줘야겠지. 누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안에 있던 나트륨을 다시 바깥으로 빼주고 밖에 있던 칼륨을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온의 재배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탈분극과 재분극을 통해 세포막을 경계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이온의 분포를 자극을 받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분극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닫히고 이온의 분포가 자극을 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막전에는 다시 휴지 전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 닫혀 있고 칼륨 통로가 닫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 한눈에 보기. 자, 볼게요. 자, 역지전이 일반적으로 역지전이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mV 사이의 전이로, 자, 탈분극은 역지전이에 도달할 때까지는 천천히 일어나다가 역지전이 도달하게 되면 급격히 진행이 되는데, 이 역지전이 도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 한눈에 정리한 거니까 요거 한 번씩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온의 막투과도와 막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막전이에요. 얘는 붉은색이 막전이인데
휴지 전이는 마이너스 70이고 활동 전이는 플러스 30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활동 전이의 크기는 플러스 100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자료에 따라서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활동 전이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제 탈분구에서 증가했다가 막전에 다시 하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이온의 막 투과도인데 상대값이에요.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나트륨의 막 투과도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칼륨의 막 투과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나트륨, 칼륨 둘 다 막 투과도가 0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도 있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도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또 볼 거는 나트륨 항상 열려있는 나트륨 통로는 이제 나오지도 않고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가 그제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볼게요. 자, 아무튼 나트륨 통로가 있었는데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자극에 의해서 전기적 자극에 의해서 열리는 나트륨 통로들이 열리겠죠. 근데 투과도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세요. 급격한가요? 안 급격한가요? 엄청 급격하죠. 누구에 비해서? 칼륨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빠르게 열리니까 나트륨이 빠르게 들어오니까 막전이도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가 활동전이 최고치를 찍었어요. 찍었더니 이 칼륨의 막 투과도가 또 급격히 감소하네요. 그럼 어때요? 칼륨이 들어오는 게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전이도 빠르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 최고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보세요. 자극을 받으면 이 칼륨 통로가 아예 안 열리는 건 아니지만 느리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나트륨이 최고치를 찍고 막 닫히고 있을 때 드디어 많은 양의 칼륨 통로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의 막 투과도가 최고치를 찍게 되는 거예요. 앞선 이제 탈분극, 재분극 과정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로 투과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세요. 이 나트륨보다 칼륨의 투과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하죠?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보다 칼륨 통로가 더 느리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최고치를 찍었을 때 이제 칼륨의 통로도 이제 느리게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만하죠? 느리게 닫히니까 분극 상태까지 온다 하더라도 더 칼륨이 유출이 돼가지고 어때요? 좀 더 과한 분극인 과분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뭐 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의 막 투과도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빠르게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빠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닫히니까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투과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합니다. 자, 칼륨의 막 투과도 자극에 의해서 칼륨 통로가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혀요. 그러니까 칼륨이 세포 외부로 천천히 빠져나가고 느리게 닫히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느리게 감소해서 유출량이 많아져서 과분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과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나트륨에 비해서. 알겠나요?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완만하냐 아니면 급격하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간 단위가 미리세컨입니다.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우리 작년 통합과 첫 번째 단원에서 단위 했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이 나오는 게 미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가 많이 나오죠? 미리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마이너스 6승, 얘는 마이너스 9승, 369 안 외웠습니까? 아직도 안 외웠어요. 언제 외울 거예요? 수능날 아침에? 다른 거 안 볼 거야? 수능날 아침에 영어 단어 다시 봐야 되고 내 탐구에서 수능날 아침에는 이런 거 새롭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답 노트 봐가지고 내가 틀린 거 이런 것들 보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보세요. 결국엔 1mS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완만하다, 급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에 비해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탈분극 동안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열리고 칼륨 통로는 느리게 열리므로 나트륨의 유입이 칼륨의 유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빠르게 유입이 되므로 막전이가 상승하는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재분극 동안에 나트륨 통로가 빠르게 닫히고 칼륨 통로가 아직 많이 열려 있으므로 나트륨의 유입보다는 칼륨의 유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휴지 상태에서 이온의 투과도가 칼륨보다 나트륨이 훨씬 높은 이유는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가 항상 열려 있는 나트륨 통로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탈분극에서는 나트륨의 유입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재분극에서는 칼륨의 유출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온에 대한 투과도 내용이 나오면 위의 내용들과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우리 진도가 느려가지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볼게요. 우리 진도가 느려. 자, 여러 막전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역치 이하의 자극이 올 때 어떻게 되냐? 역치 이하의 자극이에요. 보세요. 분극 상태였다가 막전이가 살짝 상승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나트륨 통로가 몇 개 열리긴 하니까. 그렇지만 이 나트륨 통로가 몇 개 되게 소수만 열리기 때문에 이 들어온 나트륨이 이제 옆에 있던 다른 나트륨 통로들을 자극하지 못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나트륨들이 그러니까 좀 많은 숫자의 나트륨 통로들이 열려야지 좀 많은 숫자의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고 이 많은 숫자의 나트륨이 들어와야지만 주변에 있는 나트륨 통로들을 다 열어가지고 한 번에 나트륨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야지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데 역치 이하의 자극은 조금 몇 개 안 되는 나트륨 통로들만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몇 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막전이 살짝 상승을 하지만 얘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트륨 통로들을 다 열 정도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승은 하지만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조건이 나왔어요. 나트륨 통로가 망가졌거나 칼륨 통로가 망가졌을 때 이 그래프는 뭐가 망가져서 이렇게 되냐 이거지. 자, 활동전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전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과분극이 일어났잖아요. 칼륨 통로는 열렸다가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나트륨 통로가 잘 열리지 않았을 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그래프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 중에 뭐가 이상이 생기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요? 그치. 왜냐하면 나트륨 통로는 정상이기 때문에 활동전이 중에 이제 그 활동전이가 발생한 거예요. 탈분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칼륨의 유출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칼륨 유출까지 더해져가지고 활동전이 그래프가 급격하게 이렇게 막전이가 감소해야 되는데 칼륨의 유출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완만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에는 칼륨 통로가 잘 열리지 않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은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이 그래프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활동전이는 발생하지만 칼륨 유출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재분극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특징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낼 건데 흥분 대신에 신경 자극이라고 바꿔주세요. 교과서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흥분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신경 자극을 씁니다. 선생님이 다 바꾼다고 했는데 못 바꾸는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흥분이라 하면 그냥 신경 자극이다라고 바꿔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신경 자극이 발생했을 때 세포 내부와 외부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농도 차이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뉴런의 구조만 볼게요. 여기서 이 세포 외부와 내부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세포 바깥쪽과 전체 세포 안쪽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 차이를 비교하게 되면 세포 바깥쪽이 나트륨이 높고 세포 안쪽이 나트륨이 적습니다. 세포 안쪽이 칼륨 농도가 높고 세포 바깥쪽은 칼륨 농도가 낮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활동전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걸 확대해가지고 요 작은 점만한 부분에서 보는 거야. 이 조그만한 점만한 부분에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빠져나가는 요 과정을 본 거예요. 알겠죠? 전체 바깥쪽에는 나트륨이 10,000개가 있고 전체 이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10,000개가 있어요. 근데 이동하는 양은 이 점에서 봤을 때 1개가 들어오고 1개가 나가는 정도입니다. 이해됐어요? 분명히 나트륨도 들어오고 칼륨이 빠져나가요. 이 조그마한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럼 그때 활동전이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농도를 비교했을 때는 10,000분의 1개가 들어오고 10,000분의 1개가 빠져나가는 거지. 10,000개 중에 1개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동전이가 일어나서 10,000분의 1개가 들어오고 10,000분의 1개가 빠져나간다 한들 이 전체 농도 차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신경 자극이 발생했을 때 세포 내부와 외부의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는 항상 안쪽에 칼륨 농도가 높고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높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나트륨과 칼륨 농도에 비하면 극히 적은 양, 즉 한 10,000분의 1개 정도만 유입되고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흥분의 발생 과정, 즉 신경 자극의 발생 과정과 관계없이 항상 나트륨은 바깥쪽이 높고 칼륨은 안쪽이 높다. 요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